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아주 이렇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포스펙스의 김홍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스펙스 김홍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먼저 그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오늘 한국경제 TV의 혁신성장 코리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또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펙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창업할 때 이 포스펙스라는 이름은요, 네네. 헬라어로 포스란 말이 빛 또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백신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백신이 필요한 곳에 빛과 희망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자는 뜻에서 포스펙스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펙스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기업이 드러나거든요.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포스펙스는 그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 프리미엄 백신과 그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2년 전에 2018년 6월에 창립해서 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본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은 이미 16년 전에 거슬러서 대학에서 2004년도부터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 기술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현재 그 백신 중에 만들기 어려운 백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또 그 다음에 그 영아에 감염시키는 그 폐렴, RSV, 그 다음에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항암제를 해서 네네. 약효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추적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서 가장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 이렇게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와닿던 게 백신, 치료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바이러스야 뭐 이전부터 되는데요. 이 치료제, 백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의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네네.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 우선입니다. 예방이 안 됐을 경우는 치료를 하는데 또 그에 대한 그 의료 병이라든가 네네. 또 환자분의 막대한 그 피해와 손실이 있죠. 이제 코로나의 경우는 현재까지 그 갑작스레 발생됐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나와 있지 않죠. 치료제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단지 과거에 에볼라 치료제라든가 에이즈 치료제들이 이런 약물들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임상에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 포스펙스 김홍진 박사 이렇게 딱 두드리면 이 바이러스 유사 입자라는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바이러스 유입자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네네. 말 그대로 그 바이러스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바이러스처럼 생겼는데 네네. 그 안에는 진짜 바이러스 달리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백신으로서 접종할 경우는
체내에서 항체가 잘 생긴다. 다시 말해 면역 효과가 좋다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전 물질이 없다 보니까 세이프티 안전성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서는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가장 성공적인 예가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이 이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백신이 나온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 유사 입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가 이제 사실 모든 바이러스의 치료라든가 백신 개발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일부에는 중요하고 네네. 모든 바이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네. 바이러스 유사 입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 유사 입자가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보통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예. 면역력이라든가 할 때 항원 항체 반응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네네. 이제 그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를 외래에서 침입원자라 생각하고 항원이라고 생각해요. 항원. 그래서 자체 면역 시스템에서 네.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이러스가 그 감염이 되는데 우리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도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자체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특수한 바이러스 경우는 우리가 자체가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네. 치명적인 우리한테 손상을 입히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이 항체가 만들기 전에 우리 폐가 망가진다든가 치명적인 현상이 되면 우리가 그 질환을 앓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그 항원, 그 바이러스의 그 유사 입자가 됐든 아니면 뭐 바이러스를 불활화시켰다든가 네. 또는 약도화시키는 것을 투여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항체가 생겨서 방어를 할 수 방어를 있겠죠.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백신의 그 개발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 당시와도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단 말이에요. 예. 시청자분께 그거 예. 좀 한번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든 RNA 바이러스가 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변이가 잘 생깁니다. 네네. 그 이제 RNA 바이러스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크게 유전자가 DNA냐 RNA라서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이렇게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DNA 바이러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유종 바이러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DNA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제 RNA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작년 거와 틀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맞아야 되는 이유가 변이가 생기겠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학계에 발표된 거를 보면은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변이는 좀 덜한데 네. 그래도 변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이 처음에 그 우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게 똑같은 바이러스냐 지금 일부 그 발표된 걸 보면 유전자가 좀 변했다고 그래요. 과연 그 변한 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저희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조심스럽게 염려되는 게 지금 나온 이 코로나가 과연 금년 가을 또 내년에는 정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상당히 좀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네. 이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오랫동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바이러스를 한 3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한 16년간. 네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요. 네네. 미국 파이자 연구소에 잠깐 근무를 유명하죠?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 빅파마가 어떻게 그런 바이오약품이라든가 백신을 개발하는가 뭐 일부 저는 참여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 과정을 보면서 좀 크게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에 와서도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요. 네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 국가에 25개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재까지 21건이 등록되고 나머지 4건이 곧 아마도 등록될 거로 25건 시작인데 21건이 이미 등록이 됐고요. 됐습니까? 네 그게 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네. 4개가 안 된 것은 뭐랄까 그 나라 체제가 심사 과정이 좀 늦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데는 좀 이게 프로세스가 늦어서 그렇지. 제일 먼저 된 게 미국이 먼저 됐어요. 오히려. 예, 네네. 미국 일본이 가장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미국 일본이 먼저 됐습니다. 중국은 좀 늦게 됐지만 중국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경제 특허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제가 2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 포스펙스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워낙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많고 김 박사님 같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창업 업력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많은 그 성과를 이룬 거를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 때문에 또 모시게 됐고 네. 그 성과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라인 중에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이 네네.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 나인발렌트 국가 백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백신 현재 전임상 아까 임상 전에 전임상을 이미 끝냈고요. 네네. 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GMP라는 시설에서 임상 시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GMP는? GMP라는 것은 네네. 이제 의약품을 만들려면은 네네. 아무 데서 만든 게 아니라 GMP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그 통제된 시설에서 네네.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그 연내 임상을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밖에 그 파이프라인으로서는 이제 알츠하이머 예방 백신, 네. 그다음에 그 영아를 상대하는 RSV 폐렴 백신이 내년과 내후년에 전임상을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성과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 국가 HPV 백신을 하는데 이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가 HPV 백신 아까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이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일단 HPV 인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돼서 우리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암, 그 생식기 사마귀 등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백신이 이제 그 HPV 백신,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이 되겠죠. 근데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은 세 가지가 현재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가, 사가, 국가. 이 숫자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그 균주 스트레인이 이가라면 2가지, 사가라면 4가지, 국가라면 9가지입니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HPV 국가죠. 네네. 그게 그 머크 MS에서 나온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타입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가장 좋아서 백신에서는 효과가 좀 더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은 그 국가 필수 예방 접종.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에서 백신을 제조자로 사서 네네. 국민의 해당 연령에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이미 실행을 했고 물론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백신을 놔주고 있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4년 전부터 2016년부터 네네. 그 HPV 백신이 필수 예방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세 여아한테 네.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놔주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와서는 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지 일부 선진 국가에서 네네. 그 나인발의 국가 HPV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서뿐만 아니라 남성에까지도 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몇 개 나라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했습니다. 거기? 일단은 그 두경부암은 남성 여성 관계없이 걸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두경부암이 최근에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서 이게 중요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MSD가 이게 지금 국가 나인바이러스 백신이 폭발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라면 2024년에는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 7조 원 정도를 매출을 오르게 됩니다. 한 개 회사에서 전 세계 독점으로 7조 원 규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말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 그 나인밸런트 HPV 백신을 개발을 시작해서요. 저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나인바이런트 H 백신을 만드는 그 회사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상용화돼서 국내에서는 자급자족도 하고 또 해외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포스펙스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의 개발에 지금 최근에 참여했다면요.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이제 백신의 그 학계나 그런 업계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 유사입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러스 유사입자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이라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도 저희가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5월, 6월 되면 뭐 주치 뭐 가라앉겠지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연내도 계속 갈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바이러스 유사입자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뭐 정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좀 전폭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임상에 가기 전에 일단 그 전 단계에서 동물 실험에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저희가 백신을 이유성을 검증하면서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일반 동물 실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BSL 레벨 3를 해가지고 세이프티가 그 보장된 특수한 그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BSL 레벨 3를 갖고 있는 그 장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돼야 이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거기서 동물실에서 입증을 할 수 있고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 단계니까? 그래서 그게 돼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임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실 임상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 백신의 경우는 유효성, 효과도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세이프티입니다. 안전하고 것이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가야 임상을 가야지 그냥 의용무 앞서서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임상 가면 나중에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세이프티, 안전성을 늘 또 상기하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포스백스의 이렇게 성공 사례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는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한두 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학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이 사고 자체가 연구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연구자 한 번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경영자,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만약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때 너무 습관처럼 되고 연구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실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영자, 사업가로서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의사도 결정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자금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제가 창업한 지 11개월 만에 뭐 그 벤처 캐피탈을 50억 시리즈 A를 받았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벤처 캐피탈 그 투자 심사한테 설명하고 처음에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투자자들은 또 신중할 수밖에 없죠.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살펴보고 해서 참 인내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고 또 물어보고 대답해서 결국은 투자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정말 그 투자하신 분들이 저희가 또 한 1년 지켜보면서 뭐 괜찮습니다. 기술이 괜찮네 정말. 이 과정을 보면서 다음부터 2차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저희가 임상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투자 유치하는 것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네. 우리 한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투자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백스의 경쟁력, 네. 강점 네.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주는 벤처 캐피탈이든가 주변 투자자들한테 네. 강하게 한번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강하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16년간을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기술을 개발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하나에서 끝나는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백신으로서 아까 인후수 바이러스 백신, 아르스피린 백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예방 백신, 굉장히 어려운 백신입니다. 그게 도전할 수 있던 이유가 그만큼 이 기술이 확고하고 남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었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냐. 다시 말해서 대충에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갖췄고 검증했다고 해서 일단 인수백신 국가 나인발렌트 백신이 시작됐고요. 네네. 이게 그 플랫폼 기술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아까 했지만 그 항암제 신약도 이 플랫폼 기술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걸 제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열행만 되면 지금 우리가 감염성 질환,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일부라든가 이런 것도 이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하려다 보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데 뭐 이것만 갖춰진다면 저희는 더욱더 확장해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렵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퍼스트백스 김홍진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굉장히 전문성과 그다음에 신뢰와 그다음에 사실 의료로서 가장 필수적인 국민을 위하는 이런 공공선의 이렇게 개념의 삼박자 개념을 이렇게 지금 한국의 바이오 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는 이렇게 김 박사님과 인터뷰 시간에 그런 걸 느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퍼스백스가 전문성, 인력이라든가 신뢰 이런 것을 갖춰줬다면 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사실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이 기업이 하루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좀 갖춰주시는 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진전 소식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퍼스백스를 이렇게 김 대표님을 모셔서 다시 한번 시청자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